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람선 침수 소식에 많은 분들 가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동대교 인근을 지나던 한강 유람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 반포 한강구조대에 유람선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구조대가 긴급하게 출동을 했는데요. 이 유람선은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6명의 승객과 함께 승무원 5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 접수 17분 만인 오후 2시 45분쯤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을 소방정으로 옮겨 태운 뒤 구조대 사무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현재 선체 절반은 물에 가라앉은 상태로 기름이 유출돼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모두 구조가 됐다니 다행이고요. 이 조사 결과가 정확히 좀 밝혀져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오늘은 사고 소식이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흉기 다친 승객이 없었다고요. 네, 아침 출근길에 때 아닌 소동에 1호선을 이용한 많은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이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소요산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난동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난동을 부린 강모 씨는 8시 17분 서울역에서 승차해서 시청역 부근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했는데요. 이 놀란 승객들은 강 씨의 흉기를 피해서 다른 칸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승객들의 필사적인 대피였기 때문에 전동차 안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고요. 대피를 위해서 종강역에서 내리던 도중에 일부 승객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전동차에 있던 시민이 8시 20분쯤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네. 용의자가 검거된 게 9시 45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대응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네요. 그때 만약에 피해자라도 발생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이 해당 남성이 종강역에서 하차한 뒤 같은 방향의 다음 열차를 탄 사실을 확인하고 뒤를 쫓았는데요. 강 씨는 동묘역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역으로 되돌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난동 1시간 20여 분 만에 용의자가 열차 반대 방향인 서울역에서 검거가 되면서 경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강 씨의 신원을 확보해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강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1호선은 이용객들이 특히나 많은 노선인데 네. 가뜩이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히 흉기에 다친 시민이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 경찰 대응의 허점도 아쉬웠지만 좀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친 사람 없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북한산 경관을 훼손한다며 스스로 안 된다고 못 박았던 독바위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건립을 다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에 이 최고 30층짜리 장기 전세 주택 1,440가구를 짓는 계획을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자문하고자 부서 협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4차례나 보류와 부동이 됐다는 점인데요. 2012년 최초 접수안의 이름은 불광동 독바위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었는데요. 네.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근처 불광동 8번지에 지상 26층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을 포함한 90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에 도계위에서는 단번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에는 위원들이 전면 거식주택의 공급보다는 마을 단위의 주거재생 사업이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은평구청은 층과 가구를 줄여서 2013년에 다시 계획을 올렸다고 하죠. 네, 이 층수는 20층 그리고 가구 수는 570가구로 낮췄습니다. 네. 네. 도계위는 고민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위원회로 공을 넘겼는데요. 계획은 19층 546가구로 다시 한번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소위원회는 이 최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검토 대상도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 도계위는 한 차례 더 보류를 거쳐서 2014년 4월에 두 번째 부동의 판정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역시 북한산의 경관 보호였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사업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차례 부동의로 완전히 끝난 것 같았던 사업이 네. 구청에서 사업지를 좌측으로 소폭 옮기고 100% 준주거지역을 적용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인데요. 네. 이 도계위에서 두 차례나 부동이 됐던 안건이 살아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층수와 가구 수는 이 최고 30층 그리고 1,446가구로 확대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은평 지역에 워낙 임대주택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일단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과거와 달리 유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까지 고수해온 북한산 견관 보호의 원칙 그리고 임대주택 8만 호의 추가 공급 공약을 함께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갈등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연경관은 한번 훼손이 되면 뭐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서울시가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쿱이라는 로고를 붙인 노란색 협동조합 택시가 꽤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운행한 지 6개월여 정도 된 서울 택시협동조합의 경영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의 택시협동조합 택시는 가동률과 수익금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고요. 이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급여 또한 높은 편인데요. 이 법인 택시 기사의 기본 급여는 115만 원에서 130만 원 선인데 네. 이 조합원 기사들은 기본 급여가 135만 원으로 더 높고 여기에 회사 이익 배당금 50에서 60만 원 그리고 초과 수입 60만 원 등을 가져가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서 이 협동조합 택시의 조합원은 이 출범 초기 100명에서 현재 180명으로 늘었고요. 차량도 71대에서 76대로 증가했습니다. 네. 네, 사실 법인 택시는 산업금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있지만 손대기 만만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택시 정책으로 매번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택시 협동조합이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비결은 효율 경영에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법인 택시는 차량 한 대당 기사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택시협동조합은 택시 한 대당 조합원 기사가 2.4명을 배치해서 쉬는 날을 1년에 12일간 늘렸습니다. 이 택시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 차량이 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인데요. 차량을 많이 굴리는 대신에 이 차량을 3년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택시의 사용 기한은 보통 5년이고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네. 택시협동조합은 새 차는 사고율이 낮고 정비에 드는 비용이 적으며 연비가 좋기 때문에 이 새 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이 차량 교체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협동조합의 택시는 운전자의 피로도가 낮아서 이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 노란색 쿱 택시는 이 서울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경상북도 포항에서 출범하는 등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처럼 현명한 경영의 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친절하다, 승차 거부를 한다고 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비판을 많이는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기사들을 위한 복지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면 우리도 더욱 안전하고 기분 좋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택시협동조합의 효율 경영, 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법인 택시에도 적용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